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알아볼 종목은 삼천당 제약입니다. 자, 최근에 단기적인 변동성이 형성이 되었던 기업 중에 하나고, 역시나 그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 그리고 실적, 그리고 이제 최신 뉴스와 더불어서 해당 기업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차트상의 흐름까지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역시나 해당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의사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저희 무료 소통방에 소통이라고 010-8132-7765로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고요. 더불어서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전략 자료집 원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삼천당 제약 투자 전략 자료집도 배포하고 있으니까 010-8132-7765로 삼천당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오늘 어떠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릴지를 좀 체크해 봤기 때문에 역시나 본격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천당작 차트의 움직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자, 2년 전만 하더라도 49,000원대 5만원에 있었던 기업인데 몇 년 새에 무려 28만원대까지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가 기록이 된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해당 기업은 어떠한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어떠한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실적은 어떠하고, 그리고 최근 단기적인 급등세가 형성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변동성을 보여줬는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것인지 좀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해당 기업 간단하게 어떠한 기업이냐라고 본다라면은 사실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삼천당 제약이라고 하면은 딱 주요 상품으로 순환기 질환 치료제, 기타 상품, 안과용제, 하메론 기타, 안과용제 기타 등을 지금 만들고 있는 소위 말하는 바이오 시밀러 기업입니다. 자, 우리나라 국내 주요 바이오 시밀러 기업이 사실 몇 개 없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삼성 바이오 에피스, 삼성과 추가적으로 뭐가 있어요? 셀트리온이 있어요. 셀트리온이 있습니다. 근데 뭐 잠시 뒤에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은 알테오젠, 그리고 이제 이 삼천당 제약이 이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이슈가 있었었는지 좀 하나하나씩 역시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해당 기업은 무엇을 만들어서 파는 기업이냐 라는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체크를 해 본다면은, 일단은 해당 기업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대표적으로는 이제 눈에 넣는 안과용 점안제를 만들어서 팔고 있는 기업입니다. 흔히 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으면 처방받는 눈에 넣는 약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중에서 이제 좀 유명한 것들로 따지자면 이제 이거 히메론이 조금 유명하다 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히메론이 뭐냐면 이제 역시나 눈이 건조하거나 각막에 상처가 생겼을 때 쓰는 약으로 눈이 뻑뻑하고 시린 증상을 완화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인공 눈물경, 인공 눈물을 만드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티어린 프리 같은 경우에는 인공 눈물 계열의 점원제로 보존제가 들어있지 않아서 장기간 사용이 적합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렌즈를 오래 착용해서 눈이 뻑뻑하다거나 나이 들어서 눈물이 잘 안 나온다 할 때 처방되는 약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일단은 해당 기업 이것만 사실 파는 기업은 아닙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제 품목별 매출액을 보면은 뭐 이것저것 많이 팔아요. 뭐 안과 용제도 팔지만은 뭐 순환 기질환 치료제, 그리고 뭐 항생제, 소화기계 용제, 호흡기 질환 치료제 등등 많이 팔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일단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안과 쪽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통해서 일단 해당 기업은 쉽게 눈 건강을 위한 치료제의 강점을 가진 회사구나 라는 점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기업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기업이 지금 현재 상당히 오래됐다고 해요. 뭐 그래서 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언제부터 해당 기업이 만들어졌냐면 1943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1943년도에 조선 삼천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만들어졌대요. 그리고 최근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역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2000년도에 코스닥이 상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꾸준히 저만지 시장을 파고들어서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수출까지 확대를 했고 최근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바이오 시밀러라는 새로운 모델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주목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실적에 대한 이야기 역시나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사실 실적만 놓고 보면은 자, 뭐 엄청나게 대단한 기업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니에요. 뭐 꾸준히 매출이 1000억 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던 과정에서 최근 들어서 2천억 원대까지 매출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이 조금 들쑥날쑥합니다. 뭐 그 과정에서 2021년에는 이제 적자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고 순이익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들쑥날쑥합니다. 뭐 최근 역시나 마찬가지로 적자를 기록할 만큼 아쉬운 부분들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외형은 성장을 했다. 다만 수익성이 안정적이지 않다. 안정적이지가 못하다.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죠. 그죠? 네,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의 실적을 좀 바라보도록 할 텐데 2025년 상반기 실적을 보니까는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 상반기 매출액 자체는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일단은 상반기의 매출액은 1000억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1075억 정도 상반기 매출액이 나왔고 일단은 전년 동기 대비 비교했었을 때 약 4% 정도 증가를 했고요. 여전히 영업 이 자체는 아직까지는 쉽지 못하다고 합니다. 즉 아직까지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아쉽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실적인 부분들만 놓고 봤었을 때는 사실 해당 기업이 대단한 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업은 아니라고 해요. 자, 근데 이제 이 기업이 왜 이렇게 지금처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체크해 본다면 사실 최근의 이슈를 우리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28만 8,500원이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해서 뭐냐면은 이게 바로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년에 상장된 이후로 자, 지지부진했었던 기업이 2010년대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고 2018년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몇천 원대에서 몇만 원대로 급성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2024년, 2025년 들어서 가격대가 상당히 크게 형성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사실 대단한 부분들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매출 자체는 사실 2천억밖에 안 됩니다. 매출은 2천억밖에 안 돼요. 근데 시총이 5조가 넘어요. 시총이 5조가 넘습니다. 그만큼 해당 기업의 살림을 잘 하지는 못했다.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 해당 기업이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될 만한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이제 그 부분들이 어떠한 부분들인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기업에 대해서 최근에 나왔었던 공시를 조금 살펴봤더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3차 제약에 대한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그리고 이제 해당 기업에 대한 증권 발행 결과 교환사채 발행 결정이라는 부분들이 최근 9월달 들어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9월 19일날 교환사채 295억 원을 발행을 했다라는 이러한 뉴스가 있습니다. 자, 교환사채권 발행 결정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기 주식 처분 결정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15만 주 자사주를 15만 주를 처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교환사채 대상 주식으로 활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 9월 22일 날 국내 품목 허가를 획득을 했다. 무엇이? 바로 이 비젠프리가.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황반병성 치료제 아일리아에 대한 독점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 됐다라는 뉴스입니다. 자,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조금 의미를 부여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 교환사채 발행과 자사주 처분은 일단은 무엇을 체크해 볼 수가 있냐, 단기 수급이 조금은 부담이 된다 라는 점이고, 이 부분들은 역시나 사업을 확장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로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3천당 제약이 바로 뭐가 나왔다, 신고가가 나왔다 라는 점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9월 22일 말씀을 드렸던 이러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해당 기업의 상승률이 최고점을 만들어 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해당 기업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급등세를 보여줬냐 라는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데, 그 부분들을 우리는 어디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냐, 뉴스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안가 쪽에 어느 정도 지금 해당 기업이 성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이 아일리아 복제약 국내 허가와 더불어서 동유럽 8개국에 판매를 한다, 한일 허가를 받았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부각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아일리아 복제약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일리아라는 이 복제약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게 바로 바이오시밀러라는 거야. 바이오시밀러. 즉 이거는 복제 약품이다 라는 겁니다. 일단은 아일리아 자체가 뭐냐면은 황반변성 치료제예요. 황반변성은 눈의 망막 중심부에 있는 황반이라는 부분이 손상되는 질환인데, 특히 습성 연령 관련 황반변성이 시력이 급격히 나빠져서 실명 위험까지 동반되는 아주 무서운 병인데, 이 아일리아가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나는 것을 억제해 황반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해요. 특히나 최근 아시겠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고령 인구가 많이 증가를 함에 따라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제품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가격이에요. 가격. 이게 비싸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 아일리아가 글로벌 제약사 리제너론과 바이엘이 판매를 하고 있는 초고가 의약품인데, 한 번 주사를 맞을 때마다 수십만원에서 100만원 이상 든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바로 바이오 시밀러, 즉 복제를 하게 됨으로써 동일한 효능과 적용을 가지면서도 가격 경쟁력을 앞세울 수 있게 그만큼 저렴하게 판매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아일리아가 현재 시점에서 해당 기업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 것이냐 라는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기대감이 커졌다는 거죠. 뭐 일단은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를 받았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이미 삼성 바이오에피스 이미 들어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셀트리온 역시나 마찬가지로 바이오시밀러 대장주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알테오젠 그리고 3천당 제약이 끼어들게 되면서 과연 여기에서 어느 기업이 가장 먼저 해외에 진출을 하는 과정에서 실적을 낼 것이냐 라는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합니다. 일단은 좀 전에 얘기를 드렸듯이 이 아일리아를 필두로 한 바로 이 황반변성, 이 안과 질환에 쓰이는 치료제 매출이 무려 13조라고 합니다. 13조. 무려 13조예요. 지난해 매출이. 즉 글로벌 블록버스터의 의약품인데, 과연 이 바이오시밀러가 출시가 되면서 얼마만큼 이 3천당 제약이 여기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냐 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분명히 허가를 받았던 부분들은 좋습니다. 이거는 긍정적으로 비춰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
과연 이 부분들이 어느 시점에서 매출로 잡힐 것이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매출 자체가 별 볼 일 없었던 기업이 과연 매출이 얼마만큼 커질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물론 현재 시점에서 매출 자체가 일단은 2천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2천억 원. 2천억 원에 불과했고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체적으로 실적이 그렇게 막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과연 이 2천억 원의 매출이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이 13조 시장에 뛰어들면서 과연 얼마만큼 뛰어들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키포인트. 그리고 이 매출에 대한 실적이 과연 얼마나 빠르게 잡힐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이것만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된다라면은 실질적으로 해당 기업,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28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30만 원, 40만 원, 많게는 50만 원까지도 얼마든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해당 기업, 미래의 가치는 충분히 만들어졌다. 다만 이제 얼마나 빠르게 소위 말하는 그 점유율을 높이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싶습니다. 물론 아직 크진 않아요. 아직 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일단은 빠르게 점유율을 만들어서 이 13주 시장에서 해당 기업이 어느 정도 매출을 갖고 올 것인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차트에 대한 내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해당 기업, 저는 여전히 해당 기업에 대한 목표 가격 30만원이라고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부터 3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전히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내용들 자체가 조금 더 빨리 형성이 된다 그러면은 30만원은 이제 시발점에 불과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50만원도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당장에 50만원을 목표로 갖는 게 아니라 이 부분들이 얼마나 빨리 뉴스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기술적으로 좀 차트를 놓고 본다면 이 기업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눌렸었던 시점, 단기적으로 상승했다가 눌렸던 시점이 어떻게 보면은 지난 7월달과 유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해당 기업 어느 시점에 어느 포인트의 지지를 받고 이 시점에 지지를 받고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현재 시점에서는 빠르게 이 구간대의 지지와 더불어서 돌파가 형성이 되는지 여부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눌림 과정에서도 이 60일선의 이탈을 형성해주지 못한 만큼 20만원, 20만원을 이탈하는지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 그리고 이제 빠르게 22만원 돌파 여부, 이것만 여러분들이 현재 시점에서는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서 이 전체적인 추세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지 여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차트에 대한 내용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더불어서 이 기업 아까도 얘기 드렸죠. 자, 이 기업에 대한 대응 관점 지속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어디에 무료 소통방에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소통이라고 010-8131-7765로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대응 관점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소통방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역시나 아까도 얘기를 드렸었죠. 바로 투자 전략집도 저희가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자, 투자 전략 자료집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3,000당이라고 저희 쪽으로 문자 하나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은 저희가 다 정리해 드렸던 이 투자 전략 자료집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